양세형 씨나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전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많이 맞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진실한 소통의 힘을 믿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니 연예인들 말 잘하는데 어떻게 뭘 배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도 근데 만약에 갑자기 버스 몰라고 하면은 이건 좀 새로운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말 잘하고 좋지만은 그 1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딱 전달해야 된다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마치 버스 운전처럼 아, 이 차가 크니까 더 크게 커브를 뚫어야 돼 뭐 이런 거 좀 그런 부분을 그 특성에 맞춰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생활 속에서 이런 고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를 사러 갔었는데 듀얼코어, 쿼드코어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게 무슨 차이야 싶은데 그분은 아 간단합니다. 직원 2명이고 4명인 겁니다. 훨씬 빠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쿼드코어 안에서도 뭐 3세대, 4세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했더니 아 똑같이 4명인데 일반 직원이고 근육질 직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런 게 자기 삶에서 누군가에게 자기 일을 설명할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자신감이 있었고 지금도 자신감이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을 좀 길게 해도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쓰느냐 상대를 높이는 데 쓰느냐인 것 같아요. 저의 선생님이었던 문단열 선생님도 저한테 민호야 너무 멋있으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멋있으려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자신감 있게 하고 있더라도 나를 위한 말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면서 자신감을 곧 잃게 될 거고요. 지금 혹시나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눈을 끄덕이고 박수를 쳐주고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곧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의 유무보다도 이 화살표가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향해 있는지 그걸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타반훈 이것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세형 씨나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전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많이 맞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맞았다는 게 훈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너무 재밌게 얘기하려다가 선을 넘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조심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조심하려다 보면은 할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타고난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말 많은 사람은 조금은 적절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적은 사람들은 할 말은 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믿고 있는 거고 저는 많이 목격했고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기도 합니다. 그 홍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하는 곳에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어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멋지게 거기서 어필을 하려고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막 열심히 외워왔어요. 아, 이 친구가 좀 운이 없었던 게 면접에 맨 마지막으로 걸린 거예요. 자기 뒤에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이때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면접관들이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지쳐 있더래요. 그래서 막 대충 면접이 진행되었고 맨 마지막에 딱 서류 덮으면서 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쳐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홍석이가 면접관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가서 마치고 들어가서 맥주에 치킨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면접관들이 되게 놀랐던 거죠. 왜냐면 보통 면접자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하려고 막 했었는데 한 명도 자기 입장을 생각해 준 사람은 없었는데 다들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텐데 이 친구는 지금 면접관의 입장을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눈이 떠지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사실 저는 오늘 하려고 1분 스피치를 영어로 멋지게 준비해 오긴 했는데 들어오는 순간 보니까 너무 지쳐 보이셔서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상하는 것 같이 그 친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말의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기술의 모든 출발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홍석의 얘기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대학교 OT에 갔었는데 OT 둘째 날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첫째 날 사람들 술을 얼마나 먹고 아침에 제가 한 1000명 정도 있는 강의였는데 1000명이 뒤에서부터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쓰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졸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1000명 중에 몇 명만 저랑 이렇게 너무 앞에 있으니까 미안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하지 않고 올라갔더라면 정말 앞뒤가 안 보였을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뭐라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고 다 자고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얘기를 잘 못했을 텐데요 하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지금 화났는데 준비한 링을 꺼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 상황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명씩 깨가지고 나중에 반 정도는 회복시켰던 경험도 있습니다. 말이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 없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직업을 가진 뒤에도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야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하는데 만약 차 조심해라 한다고 차를 안 타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를 탈 수밖에 없다면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겁니다. 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글을 평생 안 쓸 수 없다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말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을 안 하려면 안 하고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PPT 내가 만들게, 발표는 네가 해, 조사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까 싶으실 텐데요. 지금 같은 고민을 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논리적으로 전달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속에 여운이 남고 기억에 남는구나 라는 것들을 갈등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런 갈등을 느끼셨던 수많은 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얘기들을 제가 다시 공유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라는 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숙제 낼 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책상에 숙제 올려놓으라고 하면 막 밑에 집어넣더래요. 왜냐면 내 거 맨 밑에 넣어서 안 보이게 선생님 맨 뒤에 보라고. 근데 미국 애들 막 위에 걸 올리더래요. 내 거 빨리 보라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했더니 미국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와, 너 되게 특이한 생각했다. 멋지다.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약간 포용해주는 문화 이런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생각의 칼날을 조금 무디게 함으로써 남들과 비슷하게 해야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조금 바뀌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협업해야 될 일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좀 포용력도 키우고 그리고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귀에도 혹시나 불편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좀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그래서 커리큘럼 내용 중에서도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잘 들립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더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부딪히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삼행시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세요. 이대요? 이민호와 함께 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대단한 스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시면 역시 늘 우리는 배울 수 있구나, 더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죠.